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구하고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요. 중개 업무를 잘 하셔서 계약으로 이끌어내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말이 전부 진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중개 업무를 할 때 또순이 소속 공인중개사이신 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공책에 적어서 부족한 점을 적어놓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은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내일은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많은 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무작정 손님이랑 사무실을 나가지 마라. 나만의 손님 파악 노트를 만드시고요. 손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제 좀 파악을 하시고 나가세요. 이렇게 5가지 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시기, 원하는 가격, 그리고 차량 또는 애완동물 사육 여부라든지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이 손님 마음에 들어도 이 가격이라든지 입주 날짜, 주차장이 없다거나 대출이 안 되는 방이라면 아무리 그 방이 좋아도 그 손님은 거기 입주할 수 없어요. 이사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초반에 체크를 하셔서 그 손님한테 맞는 매물을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을 보여주지 말고 손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을 보여주자.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정말 하루에 많은 방들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 방 내가 느끼기에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방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방부터 손님에게 보여주게 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좋다고 생각되는 방이라고 해서 손님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방과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 방이랑 손님이 좋다고 생각한 방은 정말 확연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옥탑방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님은 이제 층간소음에 질리셔서 옥탑이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지층은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가격 대비 반지층 퀄리티가 좋을 때 손님은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역에서 가까워 좋다고 생각한 집이 손님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손님은 역에서 가까운 것보다는 학교나 직장에서 가까운 방을 찾을 수 있는 손님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친절 또 친절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태도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전에 조건이 맞지 않거나 진짜 손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되게 태도가 안 좋은 적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왜냐면 이게 영업이고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 손님을 내가 맡으면 다른 손님, 진짜 손님을 맡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다른 손님이 이 손님이 그 집을 계약할 확률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싸납거나 게으르시죠. 저 또한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의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굉장히 싸납다, 이 사람 예민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입니다. 제가 550짜리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전세방을 구하고 있는데요. 대출이 되는 방이 있을까요? 했을 때 이제 사장님이 없어요 이러시거나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는 방을 찾고 있는데 그런 방이 있나요? 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없습니다 하고 딱 끊으세요. 그러면 손님이 그 부동산에 가겠어요? 가지 않겠죠. 없다 하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응대를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매물이 없지만 제가 찾아보고 그런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드리겠다 하시고 실제로 찾아보신 다음에 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지 손님은 옵니다. 수적으로 부동산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제발 좀 공손하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을 소개해주고 찾아주는 직업인 공인중개사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손님이 좀 태도가 안 좋거나 좀 버릇없게 찾아와서 날카로운 태도로 부동산 사장님들께 방을 찾아달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과연 잘 찾아줄까요? 잘 찾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손님이 없어도 다른 손님은 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서도 그런 손님은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손님이 오면은
잘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겉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도 이 집을 잘 찾고 싶다면 좀 공손하게 좀 밑으로 들어가셔서 공손하고 친절하게 부탁을 하는 게 예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클로징 멘트를 망설임 없이 해라. 클로징 멘트라는 것은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들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들도 이런 예시가 있죠. 손님, 이 방으로 계약하세요. 이 방 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보다 좋은 방의 조건은 많이 보셔도 보시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망설이시다가 나중에 오시면 이 방은 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멘트라 하더라도 손님이 만약 방이 마음에 든다면은 계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져야 본전이겠죠. 생각보다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고생해서 방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님이 방을 마음에 들어 한다 하더라도 클로징 멘트, 즉 계약하세요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소개시켜줬고 손님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자신있게 클로징 멘트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추려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손님은 뒤를 돌아서면 그 마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손님이 마음에 들어 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꽉 잡으셔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그 마음은 날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손님을 믿지 마라. 자, 손님의 입장과 공인중개사의 입장은 전혀 180도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손님은 최대한 많은 매물들을 보고 계약을 하고 싶어 하죠.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여준 매물을 계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방은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손님은 합니다. 점심 먹고 다시 올게요. 부모님이랑 다시 상의해서 올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방문할게요 라는 말은 이 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 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실 거잖아요. 자, 그리고 원룸이나 월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그날 와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손님은 다른 데서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월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손님은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계약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월 전세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손님은 원룸이나 이런 투룸, 월 전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날 계약을 하러 온 손님일 거기 때문에 꼭 자기 사무실의 매물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매물을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이 손님에서 느껴진다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하셔서 손님이 원하시는 방이 나올 때까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데 바로 계약이 여러분들이 보여준다고 해도 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숙련도가 쌓여야 되는데요. 이 손님이 좀 보여주면 될 손님인지 아닐 손님인지는 어느 정도 손님을 많이 겪어보고 부딪혀 봐야지 압니다. 그 숙련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린 방식대로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편에는 공동중개를 활용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 내가 못한다면 그 사람, 다른 공인중개사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